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첫 번째로 사업이 이제 떴습니다. 자, 2022년도 공정품질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공정품질기술개발 사업이 과연 뭐냐, 그다음에 누가 지원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SM테크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 앞으로 이 SM테크에 뜨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은 꼭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 사업이 2022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이 현장형 R&D와 이 혁신형 R&D 둘 다 지금 이제 접수 예정으로 떠 있습니다. 언제 접수 마감이냐? 1월 17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사전에 공고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뭘 신청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상세 보기 요거를 클릭해주면 우리 공정본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첨부 파일 여기 있는 것들을 다운받아 주시면 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향후에 여기 제출 서류, 그 다음에 이 과제에 맞는 이 서류들에 대해서 여기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여기 업로드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다운받으셔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고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고문을 보게 되면 이 혁신형 R&D와 현장형 R&D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 이 혁신형 R&D와 현장형 R&D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 요거 보시면 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준다. 이 기술 개발해 주는 게 이 공정 개선을 기술 개발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혁신형 R&D는 65개, 그 다음에 현장형 R&D는 165개를 지원해주고 1년에 5천만원 지원해준다는 점, 그 다음에 혁신형 R&D는 2년에 2억까지 지원해준다는 점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기업은 어디에 지원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혁신형은 뭐고 현장형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 혁신형 R&D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그 다음에 지능화, 이 효율화 등 공정 기술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스마트 팩토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보시면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장형 R&D는 이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것은 똑같아요. 다만 현장형 R&D는 요겁니다. 단기 애로 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짧고 사업비가 작은 이유는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단기 애로 기술만 해결하면 뭔가 이제 생산성 향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형 R&D는 우리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그리고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공장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으면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형 R&D와 현장형 R&D의 제일 큰 차이점, 일단 이 진행하는 개발 기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개발 비율, 이 개발비 비율이 80% 이내인데 요거는 요 아래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 자유공모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일 거예요. 이 노하우를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좀 더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 자유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이걸 좀 보실 필요 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어요. 이 제조 공장의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지능화 등 이런 목적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요. 이 예시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 예시가 우리한테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기 장치를 활용해서 생산 공정의 일부 또는 이제 전부 자동화하는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하는 거랑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겠다.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 유사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제품이 우리 만드는 이 공정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돼야 우리는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단순 오류 해결 및 경미한 수정, 그 다음에 범용성 장비 같은 단순 구매. 자, 이거 되게 많이 하세요. 이 범용성 장비가 뭐냐? 가공기계 도입하겠다. 가공기계 도입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제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공기계에다가 어떠한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 수집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용성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 우선 지원 대상들은 이런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외사항, 나머지 내용들은 어떤 지원 사업을 신청하든지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은 사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지원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만 창업기업, 이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사실은 좀 예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3년 미만인 기업들은 중기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이제 부채 비율을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결국에는 초기 창업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1000%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3년이 넘었는데 부채 비율이 1000% 넘는다면 사실은 다른 R&D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관리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 예시, 여기 지원금 예시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혁신형 R&D를 할 때는 우리 총 1차 년도에 1억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현금 250만원을 이 기업 부담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 돈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1억 정보개발 지원비가 1억,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1억, 그 다음에 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예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타나져 있어요. 현장형 R&D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차년도 밖에 없죠. 1차년도 밖에 없는데 5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5천만원 지원해 줄 때 우리가 현금 부담해야 될 돈이 12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현물은 이제 1125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비를 작성하면 돼요. 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접수 기간은 1월 17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접수하냐, 이 SM테크에 들어가 가지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 과제 신청하는 과정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비 서류를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18시까지, 우리 저녁 6시까지 접수가 완료돼야 된다는 점, 이것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 온라인 직접 입력 단계를 다 해놓고 나중에 이 문서 파일만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부터 이 온라인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마지막 17일 월요일 돼서 준비하겠다. 생각보다 늦어요. 그래서 미리 온라인 단계에서는 미리 사전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들은 미리 입력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유의사항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사업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사전에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이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2022년도 처음 나온 과제입니다. 자, 우리는 혁신형 R&D로 갈 건지 아니면 현장형 R&D로 갈 건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 이 회원가입하고 SM테크에서 온라인 접수하는 과정들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중기부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뭐 창업 과제들 창업 패키지 사업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중기부 사업들 시작하면서 이제 KPI 정량 지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표 설정을 처음에는 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참고 가이드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는 이 사업에 잘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